AI한테 그냥 뭐 물어보고 답 얻고 그런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순한 문답을 넘어서 AI를 진짜 내 일의 파트너로 만드는 좀 더 정교한 협업 방법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네, 맞아요. 이제 AI는 우리한테 새로운 동료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쓸까 말까 고민할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 업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똑똑한 새 동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AI랑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부터 제대로 배우고요. 둘째, AI 답변에 숨어있는 위험성은 뭔지 알아볼 겁니다. 셋째, 그럼 그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 도구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새로운 인간 AI 협업 방식은 어때야 하는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 네 단계를 거치면 AI를 진짜 제대로 된 파트너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AI와의 대화를 마스터하는 법. 모든 건요, 바로 프롬프트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AI한테 어떻게 말을 거는지 딱 그 한마디의 결과물의 퀄리티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그냥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써줘. 이렇게 뭉뚱그려서 물어보면 AI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요. 그런데 비즈니스 독자를 대상으로 500단어 분량으로 태양광이랑 풍력 에너지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짚어주면 와, 정말 차원이 다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롬프트에는 딱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 거예요. 첫째, 무조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둘째, 배경 설명을 해주면서 AI한테 너는 지금부터 환경 전문가야 하고 역할을 딱 정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글자 수나 형식 같은 제약 조건을 걸어주고 필요하면 예시까지 보여주는 센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요, AI를 다루는 실력이 확 늘어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좀 더 고급 기술인데요. 바로 연쇄적 사고, 영어로는 Chain of Thought Prompting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AI한테 답만 툭 던져줘가 아니라 자, 우리 같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하고 과정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AI가 스스로 논리적인 생각을 거치게 되면서 와, 진짜 복잡한 문제에서도 정확도가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 최고의 AI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대신 내 일에 가장 잘 맞는 AI가 있을 뿐이죠. 마치 연장통 같달까요? 복잡한 생각이나 코딩이 필요할 땐 GPT-4를 꺼내고, 긴 보고서 요약할 땐 클로드3가 딱이고, 실시간으로 웹 검색하고 출처까지 확인해야 할 땐 퍼플렉시티를 쓰는 거죠. 우리는 맞는 칼 하나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 멋진 도구함을 어떻게 잘 다룰지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AI의 밝은 면을 봤다면 이제는 좀 어두운 면, 그러니까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똑똑해 보이는 AI의 유용성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들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파헤쳐보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유명한 위험, 바로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이죠.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AI는 사실을 기억해서 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배운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단어 다음엔 이 단어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군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사실을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아주 자신감 넘치게 막 지어내는 겁니다. 이 환각현상 말고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큰 문제가 두 가지 더 있어요. 하나는 최신 정보를 전을 모른다는 정보 노후화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답이 확 달라지는 질문 편향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AI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들이죠. 특히 이 질문 편향이라는 게 정말 교묘하고 위험해요. 예를 들어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제품 최고야 라고 정해놓고 AI한테 우리 제품이 왜 좋은지 알려줘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신나서 좋은 이유만 잔뜩 찾아다 줄 거예요. 결국 AI가 제 편견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험한 메아리 방에 저를 가둬버리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AI를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대신 그 답변을 검증된 사실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도구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뢰 도구함을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핵심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이 RAG라는 기술이에요. 검색, 증강, 생성의 약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AI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낡은 지식만 쓰는 게 아니라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최신 정보가 있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요. 그리고 거기서 찾은 믿을 만한 정보를 프롬프트에 증강, 그러니까 보강해서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거죠. 할루시네이션이나 낡은 정보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돌파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각 분야의 전문가 같은 도구들도 있어요. 퍼플렉스티 AI는 실시간 웹 검색이랑 출처 보여주는 데는 최고고요. 컨센서스 AI는 학술 논문 찾아주고 요약하는 데 아주 특화돼 있죠. 사이트 AI는 한술 더 떠서 어떤 연구 주장이 다른 논문들에서 얼마나 지지받고 또 얼마나 반박당하는지까지 분석해줘요. 페이퍼파일 같은 건 글쓰기 전반을 도와주고요. 이런 전문 도구들을 잘 쓰면 연구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떤 대단한 기술이나 도구도 우리 인간의 마지막 확인 단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방어선이에요. 하나의 AI만 믿지 말고 챗GPT, 클로드 같은 여러 모델의 교차 확인을 해보는 거죠. AI가 이런 논문이 있다고 하면 진짜 있는지 구글 스칼라에서 꼭 찾아봐야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AI가 쓴 글인지 감지해주는 도구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새로운 인간 AI 워크플로우를 완성하는 거죠.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 바로 이 4단계 워크플로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단계, 아이디어 회의하듯이 일반적인 AI로 넓게 탐색을 시작합니다. 2단계, 퍼플렉시티 같은 전문 도구로 깊이 파고드는 연구를 진행하고요. 3단계, 여기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인간이 직접 나서서 출처를 검증하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AI를 비서처럼 활용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편집하되 최종 결제 도장은 반드시 인간이 찍는 겁니다. 이 흐름만 잘 타면 우리는 AI의 엄청난 속도와 인간의 깊이 있는 통찰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인간과 AI의 관계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의 역할은 속도와 규모에 있다. 인류의 역할은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에 있다. AI는 빠르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선수죠.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려내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읽어내고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판단하는 것. 그건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AI는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답을 찾아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식 노동자의 역할은 뭘까요?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 더 깊이 있는 질문, 세상에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다음 질문은 무엇인가요?